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맞이해서 각 지역의 단체장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다도해와 보석처럼 빛나는 천사의 섬이 있는 곳, 바로 신안군으로 가볼 텐데요. 박우량 신안군수 스튜디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선 8기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최근 1주년을 맞이해서 군정 보고회도 마련을 하셨던데요. 네. 민선 8기 1년을 맞은 소회 먼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단적으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고, 지난 4년간의 연속선상에서 이제 지난 1년을 평가해 보면,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안군을 방문하고 나서 정말 오신 분들마다 다 감동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정말 신안군이 이렇게 많이 변화했냐, 우리가 상상 이상이다. 네. 또 두 번째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지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 또 당당함이 차차 차오르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올해 초에 신년대담으로 헬로 이슈 토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당시 사업 성과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들어주셨는데요. 여전히 주민분들께 배당금 지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 특히 햇빛연금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2021년도 4월 달에 안자, 그 다음 지도, 지금 이번에 임자까지 하게 됐는데 무려 68억 원이 지금 지역 네. 주민들한테 이렇게 배당이 됐습니다. 햇빛연금이라고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진 신재생 에너지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소득이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네. 또 금년 5월부터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 그러니까 18세 미만 어린이에게, 그러니까 지금 바로 태어나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매년 1년에 40만 원씩,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20만 원, 20만 원 지급할 수 있도록 햇빛 아동수당도 지금 마련되고 있어서 네. 굉장하게 조금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1,300명씩 네. 인구가 줄었어요, 1년에. 그래갖고 1,300명이요? 연간.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인구가 준 것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는 한 700명, 작년에는 350명까지 준 걸로 봐서 주는 속도가 대폭 좀 정체가 되고, 금년 6월 달에 이번 달 6월 달 보니까 인구가 늘었더라고요. 37,000 몇백 명인데 38,090명 정도로, 네. 거기 돌아가신 분, 이사 나가신 분 이렇게 제외하고 인구가 늘었으니까 굉장한, 그러니까 군 단위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이게 햇빛연금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안하면 갯벌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최근 군수님 동정을 보니까 6월 말에는 신안 갯벌의 세계화를 위해서 덴마크,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에 걸쳐 있는 갯벌이죠. 와데네를 방문하고 오셨던데요. 이 갯벌 보존을 위한 선진 정책,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와데네를 간 것은 10년 전에 와데네가 그때 세계 자연사에 등재된 지 2년 차 됐었을 때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와데네가 지금 완전히 모래로만 돼 있는 그런 갯벌은 조금만 섞여 있고 모래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것은 육지보다도 소득이 훨씬 높고, 또 그 규제도 심하더라고요. 차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 섬에는. 그런데도 또 자연을 잘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소득도 높고, 또 특이한 점 하나는 유럽의 흑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섬 쪽에는 거의 오시지 않고, 또 아시아계 사람들도 섬은 여행을 잘 안 오시고, 보니까 6월이어서 이제 휴가가 시작됐는데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쉬고 싶은 사람들이 그 섬으로 찾아온 걸 보면서, 와, 바로 이것이구나. 나도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소득이 높고 잘 보존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 맞춰서 신안군이 앞으로 꼭 올 사람은 오는 그런 섬, 그리고 여기 오면 충분한 휴식을 할 수 가고 있는 그런 섬으로 방향을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먼저 일섬 일정원을 조성하는 정책이 있는데요. 그 덕분에 신안의 섬에서는 사계절 내내 꽃이 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섬 일정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대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도 홍도에서는 홍도 원추리꽃 축제가 되고 있고, 앞에도 분재 정원에서는 크로커스 미아 축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 내에서 꽃 축제가 동시에 그리고 이 더운 여름에 진행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육지에서도 드문데 네. 이 한여름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지금 이제 퍼플섬에서 봄에 이제 프렌치 라벤더 축제가 있었고, 이어서 네. 지금 버들 마평초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신안군 전체적으로 지금 꽃 축제가 한 12개 정도 합니다. 네. 앞으로 한 5개 정도까지 늘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신안군에 가면 언제든지 오면 꽃축제가 있는 그런 섬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일섬 일정원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거고, 또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임자도 같은 데는 홍명아의 섬, 지도는 나일락의 섬, 증도는 향기 나는 섬, 뭐 장사는 화이트의 섬, 뭐 비금 같은 빨간 꽃의 섬, 도초는 수국의 섬, 흑산도는 동백의 섬, 뭐 하이도 같은 데는 인동귤의 섬, 네. 또 뭐 신리도는 올리브의 섬, 뭐 작은 곳은 목련의 섬, 앞에도는 겨울에도 꽃이 피는 애기동백의 섬. 그래서 한 섬 한 섬 다, 또 작은 섬에도 뭐 옥도 같은 데는 작약의 섬, 우이도 같은 데는 백서양의 섬,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섬에 한 가지 이렇게 주제로 꽃을 갖는 그런 섬을 만들고 있는데, 그동안 과정을 보면 굉장히 성공한,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섬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동기유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안에 찾아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도 일정원에 이어서 일섬 일뮤지엄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섬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리고 전시관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섬마다 한 개의 미술관을 만들자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구도 4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도시도 아닌데, 접근성도 제일 떨어져 있는 그 섬에 뮤지엄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다 의문을 갖고 있어요. 또 그렇게 많은 돈을 조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안자도에는 물에 뜨는 뮤지엄을 세계 최초로 만들고 있는데요. 일본의 그 나오시마 예술의 섬 근반에 이누지마 섬을 만드는 야나기 유키노리라는 선생님이 설계한 작품인데, 지금 한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뜨는 미술관, 상상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네. 또 거기도 있다가, 또 자원도에는 인피니트 뮤지엄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87세 드신 마리아 보타라고 서울의 강남의 몽고 빌딩, 그다음 리움미술관 설계했던 그분이 네. 지금 이제 박은선 조각가라고 한국에 난 최고의 조각가입니다. 그분이 콜라보 이렇게 협력해서 자원도에 이제 그런 세계적인 조각 미술관이 들어오고, 또 비금도에는 영국의 유명한 조각가 안토니오 곰니 선생이 네. 구조물을 만들어서 물이 들면 잠기고 물이 쓰면 보이는 이런 이제 그 미술품에서 뮤지엄을 만들도록 해서, 그것도 지금 한 4년, 5년 동안 협상을 다 끝내고 설계를 끝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또 도초도에는 올라프 엘리에스는 현대미술의 거장입니다. 덴마크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도초도에다 그런 이제 수국을 형상화한 그리고 자연 채광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굴 같은 데 들어가서 자연 채광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채색이 되는 그런 이제 것도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제작이 들어가서 그것도 내년 상반기까지 다 끝낼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섬별로 현재 저희들이 총 26개인데 지금 15개는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네. 뭐 흑산의 새 공예박물관, 네, 네. 뭐 저기 암태 같은 데에 에로스 서각미술관, 뭐 조개박물관, 뭐 수성미술관 이렇게 15개는 되고, 앞으로는 11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적인 네. 그런 이제 그리고 사진 또 하이도 같은 데는
정치 사진 인물 박물관, 사진된 정치인들만 다 DB를 구축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네.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섬별로 다 뮤지엄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현재 목표는 26개인데 네. 15개는 완공이 되고 앞으로 11개를 더 만들어서 명실상부하니 정말 인구 소멸 1등 지역이면서도 정말 문화예술로 꼽히는 섬, 그리고 모든 섬이 사계절 꼽히는 섬, 이런 네. 것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섬, 일정원, 일도, 일뮤지엄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이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 정책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신안군의 경제 정책,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계실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인구 소멸을 막으려고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같이 귀농 또 귀촌한 청년들이 또 바다가 이렇게 넓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자본이 없으니까 시골로 들어왔는데, 또 그런 고기를 잡고 싶어도 배가 비싸고 또 면허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이제 그런 배를 사가지고 군 재산이 되는 거죠, 그 배가.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이제 값싸게 그걸 빌려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또 신안군이 갯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갯벌이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갯벌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 보면 그 갯벌을 그냥 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갯벌에 개체굴이라고 해가지고 덩이굴이 아니고 굴 하나하나가 이렇게 자라게 만드는데, 유럽은 그게 이제 엄청난 소득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수산연구소를 만들어서 개체굴 목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종패도 만들고 또 그것을 무료로 했고, 저희들이 지금 한 300만 개 연간 만드는데 그걸 지금 지도에다 스마트 양식 크로스장을 만들어서 연간 한 2천만 개, 3천만 개를 만들어서 우리 신안군 관내 전 갯벌에 그 개척골을 재배하면 한 200~300평만 바다 목장을 하더라도 연간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 또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관광, 일뮤지엄 또는 이제 정원화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이제 또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아까 같이 햇빛 연금, 또 이런 바다를 향한 그런 일자리, 또 이렇게 관광을 통한 일자리를 하면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관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가 하면 흑산공항이 올 하반기에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흑산공항이 개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걸로 기대가 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1월 30일 날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거기 지역을 해제하고 또 거기에다가 흑산공항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그 국립공원위원회 해제가 통과가 돼서 정말 광주 전남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마쳐서 늦어도 금년 말이나 내년 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만들어지면 김포공항에서 지금 흑산까지 50분이면 옵니다. 그러면 흑산만 관광 경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또 외국에서 흑산을 보고 싶은데 배를 2시간 반 타야 되고 또 멀미도 하고 바람 불면 안 다니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일시에 해소가 되어 가지고 또 흑산에 품격 있는 관광, 그러니까 좀 돈이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도 흑산에 많이 오게 돼서, 그리고 또 비금도초나 시니아이 분들도 목포로 오는 것보다는 흑산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서울에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여건이 되고, 또 흑산에 계신 분들이 또 유급할 때 거기서 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마련되기 때문에 전남 서남권 전체의 관광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공항이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이 탄력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밖에 교통 편익과 가뭄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공사 등 굵직굵직한 SOC 사업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향후 준비하고 있는 SOC 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섬에 계신 분들이 다리 놓기를 제일 소망해요. 그래서 정부를 설득해서 재작년에 이제
추포에서 비금으로 가는 다리가 약 4천억, 3,995억인데 네. 그 다리가 이제 착공되도록 예타 네. 통과해가지고 지금 기본 설계 끝나서 주민들 공청회까지 끝났거든요. 그 다리가 이제 곧 진행되면 6년 후에는 개통이 되고 네. 또 지금 전남 김영록 지사님과 협의를 해서 네. 자라도에서 장산으로 가는 그건 지방도기 때문에 그것도 1,600억 들여서 아마 내년 봄에는 착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장산에서 신의로 가는 다리인데 그것도 네. 이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예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섬 지역이 제일 어려운 곳이 또 물 문제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물 문제를 위해서 약 한 1,800억 정도 들여서 지금 여기 탄짐댐 물을 우리 저기 암태, 암자, 자은, 팔금 거기에 광역 상수도 그리고 비금 도초까지 흑산을 제한 나머지 지역에 광역 상수를 내보낸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부 한 중간 정도 매화도까지 지금 이제 금년에 그 광역 상수를 내보내서 내년에는 암태까지 들어가서 중부권 4개 섬까지 다 그리고 나중에는 비금도초나 신의하이 장산까지도 이 광역 상수가 들어가면 물 문제까지 해결되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네, 다음으로는 목포 신안 통합 관련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최근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군수님께서 목포시가 통합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후 목포시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하고요. 또 군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목포 신안 통합을 위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목포시가 계속 통합을 하겠다고는 했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었어요. 네. 이번에 박홍률 시장님 오셔가지고 그래도 진일보 해가지고 지금 각 읍면 간에 목포시 동 간에 자매기를 맺어서 교류하게 하고 네. 또 사회단체는 사회단체장끼리 이제 교류를 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진일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지만 실제 신안 국민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찬성하기는 어려워요. 그 사회자님도 잘 알다시피 또 이렇게 남자 여자 간에 사귀려고 그러면 말로만 좋아하고 사귀자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영화도 같이 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조금 진정성이 있는 것을 보여야 되게 되는데 네. 사실은 우리 신안 국민들이 목포시가 통합을 하자고 하면서 진정성 있는 걸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안 국민들이 요새 이제 돌아가는 부심이 많기 때문에 목포시 화장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네.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비용도 똑같이 많이 부담하고 순번도 목포 시민 다음에 순번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합하자고 하면서 그런 거 하나도 해결이 안 되냐. 또 목포시가 학교 급식센터가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요. 거기에 신안 농산물들을 적극적으로 사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신안 국민들이 통합해도 우리가 불이익 볼 것 없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한 부분을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잘해주고 이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돼야 실질적인 통합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통합의 여부는 군수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지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네. 목포시가 조금 매달릴 필요가 있지 않나 또 그렇게 좀 또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네, 신안군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들이신 만큼 2023년 하반기에도 많은 노력 들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분들께 전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이야기 들으시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신안 국민 여러분, 항상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불안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흑산공항이라든지 또 연륙연도교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협조 속에서 지금 일이 잘 추진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희망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가지고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신안군 더 발전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면 정말 세계를 대표하는 또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섬 지역의 천사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남는 제 임기 동안 적극 협조해서 정말 그동안 신안군이 정말 한국을 빛낸 그런 신안군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안군에서 펼쳐질 다양한 사업들이 완성도 있게 진행돼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